강 PD님, 여기도 처음 와보죠? 네, 처음 와봐요. 여기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아, 여기가요? 오늘 경매 물건은요, 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진짜 가깝네요. 예, 바로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그 물건을 임장 갈 건데, 저번에 우리 능동에 왔을 때 경매 물건 볼 때 그 빌라 옥상에서 이 놀이기구 막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오, 네, 봤어요. 거기가 여기예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저기가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애들 지금 놀이기구 타고 있는데 재밌겠네요. 우리가 서울 전역에 여기저기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근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렇게 숲처럼 되어 있는 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이런 큰 공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네.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 놀이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고요. 동물원도 있고요. 식물원도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동물원 가보셨어요? 네, 동물원도 가봤죠. 그리고 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나오면 바로 5호선 아차산역이 있어요. 네. 이 경매 물건은 이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아, 역세권이죠. 네. 근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입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입지가 좋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걸려서 주요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뭘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강남이죠. 네. 왜 강남을 봐요? 서울의 서울이 3분의 1의 일자리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심권도 보고 여의도도 보죠. 네. 이 5호선 아차산역에서 우리가 지하철 타면 물론 강남까지 가려면 한번 환승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30분 안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심권이든 아니면 여의도든 환승 없이 모두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입지로서는 굉장히 괜찮죠. 네. 네, 서울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고 이런 친환경적인 인프라까지 갖추었다라는 거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더 낙찰에서는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최근 실거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단기 매도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이동도 저희가 봤을 때 월에 한 15건에서 한 20건 정도 꾸준히 거래가 있는 곳입니다. 월에 15건이면 진짜 많네. 그쵸. 20건까지도 거래가 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고 입지도 괜찮고 인프라도 괜찮으니까 실제 수요자가 있다란 얘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내가 이 지역에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하려고 하면 거래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된다란 얘기고 단기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빌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빌라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잘 팔릴 만한 조건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임장 온 거고요. 그런데 우리 빌라 보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제가 왜 그런지 우리 회원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이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만 이사를 다닌 거죠. 그래서 빌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빌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숙한,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만 보시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만으로도 충분히 단기 매도하시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단기 매도를 통해서 뭔가 수익 확보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 결국 빌라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빌라는 조사하기가 까다롭고 불편하죠. 네. 근데 우리가요, 하던 일만 하던 곳에서 하던 대로만 하면요 편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바쁘고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분 대비해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 편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봤던 거, 내가 해봤던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보는 거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불편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만 보시는 분들도 빌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빌라 현장 임장을 온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근데 빌라가 수익은 더 되죠. 훨씬 더 됩니다. 근데 빌라도 빌라 나름이겠죠. 네. 꼼꼼히 보셔야 돼요. 조사하기 어려운 게 수익이 더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들 하기 쉬운 거는 수익이 덜 되는 거고요. 남들도 하기 어려운 거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만큼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죠? 오징어 게임인데요? 오. 왜 안 하세요? 네, 가시죠. 네.
지금 경매 물건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지금 5호선 아차산역에서 걸어왔는데 굉장히 가깝죠. 네. 뭐 지도상으로는 6분, 7분 나오는데 실제 걸어보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체감상. 왜냐면 여기가 다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기 녹색 라인 보이시죠? 네. 통학로라고 써 있습니다. 근처에 아마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빌라 밀집 지역이긴 한데 뭐 통학로까지 이 정도로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뭐 학군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제가 지금 지도 살짝 보니까 바로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 보기 전에 초등학교를 먼저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아, 네. 우리가 빌라 현장 임장을 오면 사실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단기 매도를 본다라고 하면 방 3개를 봐야 되고, 방 3개를 본다라는 거는 최소한 그 집에 초등학생, 학년계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 그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이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그리고 단순히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걸어갔을 때 이런 안전한지 주변에 위해 시설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이 빌라를 따라서 지금 걸어가 보면 지금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통학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 거의 본 적이 없죠. 네. 통학로라고 써 있는 데가 네. 본 적이 없어요. 아, 이 녹색 선을 따라서 애들이 그냥 이 선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안전하네요.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근처에 광진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잠깐 제가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광진초등학교가 한 특정 어플에서 1등급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전국 상위 0.8%이고 서울 상위 7%입니다. 엄청 높네요.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광진구잖아요. 네.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 배정받을 수 있는 중학교가 괜찮은 중학교가 되게 많아요. 양진중학교 들어봤죠? 들어봤죠. 광남중학교 들어봤죠? 그리고 대원국제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이곳에 빌라에 오시는 분들도 학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후문 쪽을 그냥 지나쳐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돌아서 와서 더 오래 걸렸는데 네. 실제로 후문 쪽으로 오면 1분 거리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광진초등학교고 학교 굉장히 크네요. 펜스도 쳐져 있고요.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오는 길이 좀 안전한지 복잡하지 않은지 봤는데 지금 경매 물건 빌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되게 심플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뭐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학교에 보냈을 때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끝나고 근처에 학원을 좀 잘 갈 수 있는지, 학원 끝나고 집까지 혼자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90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랑 초등학교랑 어느 걸 우선시해야 돼요? 방 3개 단기 매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우선시해야 돼요. 역에서 좀 멀어도 어른들은 어때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마을버스도 타고 다닐 수 있죠. 네. 네,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초등학교에서 골목을 들어서면 아까 보셨던 오늘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좀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뭔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벽돌인가요? 아니면 타일 마감인가요? 뭐 정확한 구분은 지금 안 되는데 그냥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벽돌은 아니에요. 옆에 오시면 진짜 예전 빌라 이 벽돌하고는 확연하게 느낌이 틀리죠. 네. 이게 2012년도에 지어진 거고 벌써 13년 차 된 빌라입니다. 아, 이게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아요. 네. 아래 뭐 필로티는 대리석으로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윗부분은 특이한 모양으로도 되어 있고 203호거든요 오늘 경매 물건이. 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방범창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고전틱하고 앤틱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을 부렸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203호인데 살짝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창인데 이 거실창이 아쉬운 게 바로 벽뷰. 이거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오전 11시 정도 됐잖아요. 네. 이제 햇볕이 겨울철이라 한 몇 시 방향에 있나요? 11시 방향에 있나요? 가고 있는데 그래도 4층, 5층 쪽으로는 햇빛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햇빛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겨울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추울 수 있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겨울에는 춥고 이러면 방 안이 조금 어두울 수는 있어요. 잠시만요. 회원님 좀 고민이 돼서. 그러셨구나.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길래 누구신가? 이 집 주인이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회원님이시더라고요. 이 물건 똑같이 임장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매 물건 정보지를 좀 못 봤잖아요. 보고 시작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권은 10.1평, 꽤 크죠? 네. 건물 면적은 전용이 17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2,700이고 현재 한 번 유찰돼서 3억 4,16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권리 관계를 보시면 2012년 6월 21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특이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권리상의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그냥 안심하시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금액대가 꽤 있네요. 네, 있지만 이 정도 입지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죠. 물론 이따 우리가 시세 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워서 제 발음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 일단 양해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발음하는데 턱이 얼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물건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물건 외관은 우리가 봤고요. 오늘 네. 물건은 2층 203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아쉬운 점은 거실 부분. 일단은 볕이 안 들고 조망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죠. 네. 빌라를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를 줄 게 아니라 내 물건을 팔 거고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여기에 실거주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조망이나 볕이 잘 드는지 일조권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단점은 있다. 네. 하지만 여기가 이제 방 쪽이거든요. 방 쪽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도로가 좀 있잖아요. 네. 여기 몇 미터 도로죠? 8m 될 것 같습니다. 네, 8m 도로처럼 보입니다. 네. 일방 통행도 아니고요. 앞에 통학로 때문에 좀 약간 좁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지만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이쪽 방 쪽으로는 조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뚫려 있죠. 우리가 빌라를 볼 때도 굉장히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골목 안에 있다라고 하면 장점은 됩니다. 다만 거실이 일로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빌라를 또 안에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게 또 구축 빌라잖아요. 네. 뭐가 단점일까요? 주차요. 주차. 그래서 오시면 주차장도 항상 꼭 세워보셔야 돼요. 일단 주차 관리는 굉장히 잘 돼요. 옛날 빌라인데 지금 차단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 빌라들 지금 보면서 일부러 걸어오고 있는데 차단기가 되어 있는 데가 없었죠. 네. 그래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주차장도 들어오시면 이 바닥 이 재질이 뭔가 좀 특이하죠. 네. 고급감이 있어요. 다른 데 여타 타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주차 대수도 하나 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 팔, 구. 뭐 주차 라인은 현재 여기까지 10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일단 하나 될 수도 있고요. 여기도 하나 좀 될 수 있네요. 이중 주차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최대 12대까지도 가능하고요. 세대수는 몇 세대일까요? 12세대 같습니다. 우리 우편함을 보면 네, 12세대로 돼 있어요. 최소한 세대당 한 대는 지금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장점이죠. 넓네요. 서울 빌라에서 세대당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요즘에 지어진 신축 빌라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203호죠. 우편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편함 디자인도 똑같네요. 우편함 디자인에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문 쪽이거든요. 문 쪽인데 대리석은 또 특이한 걸로 돼 있고 이 바닥도 굉장히 모양을 냈어요. 네. 그리고 문 되게 특이하죠. 우와. 예, 물론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미닫이 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닫이인데 특이한 양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완전히 흰색 투명 유리도 아니고 필름지를 입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 그런 문입니다. 계단에 이 안전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되어 있는 게 좀 보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조차도 굉장히 예쁘죠. 제가 일단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방 구조가 직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전용은 17평이긴 하지만 확장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평은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3식구든 4식구까지도 살기에는 충분한 넓이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부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에 이 컨디션이랑 비슷한 빌라랑 명확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입찰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 내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빌라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주변에 나와 있는 빌라 시세도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네. 부동산을 들려보도록 하시죠. 네. 네.
방 3개 있어야 돼요. 웬만해서는 화장실 2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층이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게 이제 4억 나와 있는데 몇 평이에요, 그거는? 그게 방이 3개인데 아마 3식구는 사시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구축에 엘베 없는 게 4억. 4억 정도. 엘베까지 있으면 거의 한 4억 5천까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도 그냥 실거주 하기 괜찮죠? 괜찮죠. 방 2개짜리가 전세가 이제 하나 요 가까운데 학교 다니면 좋아하지만 3억 연재리 또 끊을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들렸다 나왔죠? 네. 아, 오늘은 각자 좀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강 PD님은 어떤 걸로 들어갔죠? 저 컨설팅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부동산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길 지금 들어갔다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아, 진짜 이게 사람 혹하게 만드는데 저는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와, 하면 안 되겠구나. 할 뻔했어요. 몰랐으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감정가가 시세라고 무조건 말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면 컨설팅을 맡기셔도 괜찮긴 하는데 내가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에서 매물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보고 왔는데 제가 실거래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24년도에 우리 경매에 나온 물건이랑 조건이 거의 비슷한 매물이 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 그리고 경매 물건보다는 컨디션이 조금 더 괜찮았던 게 4억 8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10년이나 더 오래되고 엘베도 없는 물건도 보통 4억에서 4억 3천까지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억 이상은 하는 거죠. 네. 최소한.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해 봤더니 엘베에 없는 더 오래된 구축의 빌라가 엘베도 없는데 3층이거든요. 네. 4억 현재 매물이 나와 있고요. 와. 그리고 한 3평 정도 더 넓은 빌라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위치는 더 안쪽이에요. 조금 더 안 좋아요. 그게 지금 4억 5천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크기는 비슷하지만 한 4년 정도 조금 더 젊은 빌라가 네. 평수는 조금 더 작긴 한데 4억 6천에 나와 있고, 그러면 오늘 물건은 가격이 최소한 4억 4천, 4억 5천에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넓이나 연식이나 엘리베이터나 이것만 가지고 가격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들어가서 내부 구조 반드시 비교해 보셔서 그 안에서도 뭐 조망이나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 요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부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빌라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구이동이긴 한데 뭐 강변역에 가깝진 않고요. 5호선 아차산역에서 가까운 구이동입니다. 근데 장점이 있었죠. 네. 5호선 아차산역이기 때문에 뭐 강남이든 도심권이든 여의도든 다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입지적으로는 괜찮았고요. 주변에 굉장히 큰 서울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상권도 괜찮고 학군마저도 괜찮은,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이런 빌라도 어때요?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충분히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구이동 일대에는요 거래가 굉장히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낙찰받게 되면 충분히 단기매도 하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인 건 맞습니다. 경매에는요 오늘 물건처럼 굉장히 컨디션도 괜찮고 거래가 잘 되는 매물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빌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지역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특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랑 이 빌라가 잘 매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랑 잘 조합을 하셔서 네. 물건을 고르셔야 충분히 단기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빌라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매가 처음이어서 난 혼자서도 뭐 지역을 볼 줄도 모르고 빌라 단기 매도 가능한 조건들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더낙찰TV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제가 지역도 선별해 드리고 그 기준점도 잡아 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 편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요즘 독감이 또 유행이죠. 네. 그래서 임장 다니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가시죠.